자, 그럼 오늘은 김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시장 분위기가 뭐 미국과 함께 커플링되면서 좋아요, 멘토님. 이 시장이 좀 살아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여전히 경계를 좀 해야 되나요? 저는 뭐 경계도 하고 다 좋은데 그냥 계속 보면 될 것 같아요.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은 또 팔고 하면서 계속 가도 괜찮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역시 그 중심에는 IT가 있는 것 같습니다. IT 반도체 쪽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지켜보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계속 IT 반도체는 계속 좋을 거야. 내년에도 계속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IT 반도체 쪽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 그만큼 또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전에 이제 뭐 수급이 쏠렸을 때 게임즈 쪽이나 이런 쪽으로 쏠렸을 때하고 지금 IT하고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중심에 두고 시장에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는 시장 분위기 전체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IT 반도체 좀 뭐 최근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반도체는 버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반도체하고 IT 쪽으로 오늘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흐름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그러니까 내년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역시 올해부터 출시가 됐던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단계 올해 출시가 됐고 이제 첫 해를 맞이했고 내년에는 이제 인텔이나 AMD 같은 경우에서도 또 DDR5 쪽 관련된 이제 메인 보드라든지 이런 걸 또 생산한 그 전용 보드를 또 생산하게 되면은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또 좋은 메모리 쪽이든 뭐 비메모리도 삼성전자 또 좋아지겠지만 메모리 쪽으로 계속 지속성이 생길 것 같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만들어 놓은 또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도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전체적으로 저는 골고루 좋아지는 흐름성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2023년이나 2년 때 우리나라 지수의 한 고점을 한번 크게 만들 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그 텀에 이제 주기 그 시장에 어떤 큰 변화가 있는 시기를 2024년 초쯤으로 맞췄었는데 그 안에서 한 번에 우리나라 시장에 새로운 고점은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는데 좀 강한 흐름의 고점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결국 내려가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려가면은 조금 이런 IT나 반도체 쪽이 가격이 쌀 때 계속 또 분할 매수를 담는 쪽 전략이 좋아 보인다라고 보여지니까요. 하나 정도, 일부 비중 정도는 이 섹터 쪽에 좀 지속 관심을 좀 두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삼성전자를 잠깐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역시 제가 뭐 72,000원 아래에서는 그냥 밑으로 떨어진 게 사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72,000원대 아래쪽에서 조금 내려가긴 했었습니다만 역시 지금 현재 8만원대 정도 와 있고요. 역시 동일합니다. 72,000원 아래로 혹시나 삼성전자가 어떤 이유로 내려온다라면 역시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삼성전자 8만원대 왔는데 단기 이제 이 흐름성이 나왔던 부분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가 81,000원대입니다. 근데 이 81,000원 맞고 밑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최근에 어떤 이 앞서 강하게 떨어졌던 흐름이 있었던 8월달 이때 흐름성을 회복하고 있는 단계에서 저항은 있겠지만 저는 행보성 흐름, 삼성전자가 이전에 있던 흐름 속에서 약간 우상향하는 행보성 흐름을 조금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좀 가파른 상승보다는 가파른 상승이 있으면 다시 또 눌림이 있을 거니까요. 그러면서 약간 행보성 흐름이 이어진다. 그럼 시장 전반적인 부분도 행보가 되겠지만 그 안에 섹터 순환이 이루어지니까요. 그 순환에 또 뭐 2차 자동차든 2차 전지든 IT 안에서든 반도체 안에서도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식으로 순환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테마, 대선에 앞두고 있지만 대선에 대해서 뭐 뚜렷한 걸 우리가 많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 결국 또 정책 이슈가 나오니까요. 지금 이 IT 반도체 쏠릴 때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 뭐 일자리도 좋고요. 뭐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섹터를 조금 살펴놓으면은 조금 가격이 쌀 때 조금씩 매집을 해놓으면은 역시 또 한 번에 강한 시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섹터 순환에 맞춰서 테마도 좋으니까요. 그런 쪽을 맞춰서 좀 회사가 안정적이고 내년에 또 시즌이 오니까요. 감사 보고서 시즌 이런 게 오니까 회사가 좀 안정적인 기업 위주로 좀 포트를 조금 나눠서 분산해서 투자를 해놓으면은 저는 강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삼성전자 81,000원대 오고 난 뒤에 저항받고 행보세 올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 그 아래로는 75,000원입니다. 그 가격적 아래쪽 오면 75,000원대 삼성전자 지지력이 있으니까요. 또 체크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익이 나오면 좀 챙겨봐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좀 크게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코로나가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 델타 변이 나왔을 때 3월달 그 이후로 큰 영향 주고 오미크론은 그 이상의 영향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이제 미국 정부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글로벌 전체적인 분위기가 갔었을 때는 단발성 이슈가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이 앞으로는 이제 미국의 뭐 통화 정책이나 이런 쪽의 정책적인 모멘텀에 좀 치중되는 시중의 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오미크론 이제 코로나보다는 조금 금융, 통화 정책이나 중국하고 미국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금 현재 사태에 대한 부분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략 어떻게 좀 취하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시청자분들의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얼주가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SFA 42,200원에 30% 시간 투자를 좀 하면 매수가 올 수 있을까요? 오래 들고 있었는데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글쎄요, 주가를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시간 투자도 하고 비중이 좀 커서 그런데 비중만 좀 적다라면은 조금씩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추가 일단은 매수도 가능하다. 네, 뭐 SFA도 실적 OLED 쪽 관련된 장비도 있고 네. 뭐 SFA 그 반도체 쪽 관련된 네. 부분에서도 또 뭐 후공정 관련 부분이 있는데 또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쪽에 관련된 분리막 가장 또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실적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장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올해 이제 내년 초부터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이제 수주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SF에도 당연히 이제 삼성이나 뭐 삼성 쪽이나 그리고 SK 쪽도 역시 분리막 쪽 관련돼 있고 2차 장비도 2차전지도 역시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져서 더 사도 될 것 같아요. 사도 되는데 비중이 너무 크시네요. 30%니까 사지 말고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투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을 볼게요. 이번에는 나나나님께서 코오롱 35,000원에 14% 오랜만에 오르네요. 상담 꼭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 오랜만에 뭐 조금밖에 안 올라서 근데 뭐 1%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올랐다가 내려왔는데 이거 한번 튀어 오를 거예요. 그때 35,000원 돌파를 할지 안 할지 뭐 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가격대까지는 분명히 올라올 것 같거든요. 뭐 이건 저의 경험이니까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설명을 드리면은 이 강한 이 파동의 흐름을 주고 나면은 차트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강한 파동의 의미를 주면은 코오롱 또 뭐 코오롱 인보사 그 코오롱 생명과학이나 이런 쪽 이슈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런 이슈를 받기에는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보다는 자체적으로 코오롱 그룹의 앞으로 대기업들이 가고 있는 게 환경에 대해 ESG 쪽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효성 쪽이나 코오롱 쪽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실적으로 그쪽에서 다 모든 사업들 가져가는 측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보기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업한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코오롱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앞에 큰 시세가 나오고 뒤에 또 더 큰 시세가 나와서 이건 이제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 물량의 전체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5,000원대 이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35,000원 위쪽에 올라오면은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을 볼게요. 이번에는 웩오너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ONER이네요. 인성정보 33,400원에 13%. 요즘 계속 하락이라 고민이 많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인성정보가 지금 그러네 등락폭이 굉장히 좀 심한 종목이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이거는 지금 현재 자리 지지가 안 나오면은 밑으로 꺾일 가능성이 큽니다. 위쪽으로 추세적으로 저는 이제 뭐 오늘 갑자기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위쪽으로 우리가 파동을 얘기하면은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하는데 들어봤어요. 뭐 교본처럼 봐도 돼요. 그걸 이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차이고 기준을 정하는 설정의 차이인데 위로 한번 오르고 내리고 5파 정도 나오면 그때 바닥이 2번 만들어지고 고점이 3번 만들어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그 밑에 바닥이 한 번 더 만들어지면 추세가 이탈해서 하락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기준을 세우고 보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기준을 봤었을 때 지금 이게 파동이 아래로 2번, 3번 다 만들어지고 이제 고점도 낮아지고 이러면서 밑으로 한번 꺾이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위쪽 올라갔던 파동성으로 저는 한 2,600원까지 하락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2,600원대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비중을 좀 줄여놓거나 대응을 해주시고 혹시나 이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고 올라와 주면은 하락 파동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저는 한 매수가에서 매도 쪽 일단 의견 드리고요. 한 3,000원, 3,000원 정도, 3,000원 좀 안 되네요. 이거 이탈할 때는 비중을 줄여놓으세요. 밑에서 좀 다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비중을 줄여놔야 되고, 혹시나 가격적으로 2,500원대 정도 오면은 전화 상담하시면은 거기서 전략 다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미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멘토님. 네. 언제 열리나요? 오늘 열립니다. 오늘. 오늘 8시에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오늘 또 차근차근 뭐 시장에 대한 설명 좀 드리고 뭐 오늘 기술적인 얘기도 좀 했는데 같이 믹스해서 시나리오를 좀 잘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와 함께 또 기술적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 오늘 오후 8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니까 참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참여 방법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꿈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대주전자재료 123,000원에 30% 쭉 가지고 가도 될까요?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대주전자재료는 어떤 전략 지금 필요할까요? 기술적 반등이라는 네. 표현을 잠깐 쓰면은 일단은 11만 원대까지 잠깐 반등 나왔다가 한 번 더 꺾여 내려오는데 역시 매력적인 가격은 추가 매수나 이런 매력적인 가격은 좀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 있을 것 같아서 최고가에 사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고 여기서 사봐야 여기가 똑같아요. 그냥 저 가격이나 이 가격이나 똑같다라고 보여요. 저는 지금 사신 가격이나 현재 가격이나 똑같은데 추가 매수한다? 분명히 빠진 거는 엄청 많이 빠졌죠. 그죠? 위에서부터 많이 빠졌지만 뭐 30% 가까이 빠졌지만 실제로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은 좀 더 빠질 수 있는데 그 낙폭이 좀 더 크게 나올 것 같아요. 크게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지지 라인 대가 좀 더 밑에 있어 보이거든요. 있어도 한 8만 원대나 실적으로 7만 원, 8만 원 이 사이 때 오면은 지지력이 나올 것 같아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반등 시 일단 매도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라와서 파시고 역시 이 종목도 그 기준을 정해놓고 보면 안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내동에 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좋다 하니까 꼭대기에서 올라가는 거 보고 사는 내동의 매매 말고는 이 가격대에 살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아래쪽으로 싸게 오면 사고 아니면 사지 말아야지 라는 좀 마음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8만 원 아래 왔었을 때나 좀 사볼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의견 드리고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상담 많이 도와드렸는데요. 이게 또 상담을 해보니까 기술적 분석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세미나에서 잘 알려주시는 거죠? 네, 역시 뭐, 저희가 뭐, 이제 시나리오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를 좀 풀어가지고, 과거의 통계를 내도 될 것 같아요. 과거 이슈가 좀 좋은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과거에 말 그대로 뭐 삼성전자가 아니라 그 외적인 다른 우리가 계속 테마는 순환되듯이, 과거 이슈가 최근에도 좀 이슈가 됐었을 때, 그 과거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흘러갔었느냐라고 보면은, 올랐다가 좀 눌림이 있고 또 재차 상승을 하고 큰 상승으로 이루어졌던 재료였다라고 하면은 그 재료의 반영을 단기간이라 조금 기간을 좀 두고 보면은 뭐 좀 가격이 쌀 때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료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어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선 같은 경우도 결국 복지나 지금 현재 뭐 코로나로 인해서 애기도 잘 놓지도 않잖아요. 그죠? 복지 정책이나 뭐 이런 쪽으로 관련돼 있고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또 순환할 겁니다. 그런 관련주들을 섹터에다 두고 좀 살펴보면은 지금 IT가 좋을 때 이쪽은 좀 내려와 있구나. 가지 않고 있구나. 그럼 자리 위치가 어떠냐. 그런 걸 또 기술적 분석을 거기서 이제 해석을 해서 좀 보면은 효율적이니까요. 꼭 기술적 분석이 정답은 아닙니다. 투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술적 분석도 마지막에 우리가 대응할 때 결국 사고 파는 그 대응의 최종점은 차트, 기술적 분석, 통계를 보고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 꼭 배워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미나 참여하셔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다양한 팁들도 꼭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도치챔쇼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